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최고의 여론조사 전문가 김장수 박사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장수입니다. 우리 김 박사님은 이명박 정부 시절 5년 내내 청와대에서 근무하셨나요? 5년 내내는 아니고요. 예. 그 대선 때 2007년 경선서부터 대선까지가 이제 여론조사 팀장을 하고요. 예. 취임하시고 나서 이제 정무수석실에서 여론조사를 담당하는 업무를 한 1년 6개월 정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그 당시 이명박 대통령도 이런 거죠. 과연 실제 뭐 여론조사 기관에서 여론조사 결과 발표를 합니다만은 뭐 그것과 달리 보면 그야말로 더 심층적으로 국민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늘 보면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려는 노력을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는 그게 이제 뭐 정부에 따라 좀 다른데 네. 이명박 정부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네. 청와대 자체 여론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 뭐 국정 운영에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네. 핵심 이슈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일반 여론조사보다는 조금 더 심층적이고 네. 필요하면 이제 그것보다 더 심층적이고 네. 깊이 있는 조사들을 진행합니다. 네. 이게 사실 지난 연말에 우리 김장수 박사님 처음 나오셨어. 그 당시 이제 김영광 지금은 저 뉴욕에 특파원으로 파견돼서 예. 2월 5일 날 돌아옵니다만은 그 김영광 실장과 이야기 나누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그 국정 지지율 추이는 과거 14대 대통령인 김영삼 대통령과 비슷할 것이다. 예. 즉 초기에는 굉장히 높되 그 하락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가파를 것이다. 예. 예언해 주셨어요. 예. 저는 사실 이제 그 지금 단기적인 변동들은 있어요. 네네. 근데 문재인 정부는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가장 안 좋은 형태의 평가를 받을 거다. 네. 그게 이제 지지율로 나타날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동향을 보면 저도 물론 이제 이 흐름이 네. 제가 생각한 거하고 전혀 다르면 저도 좀 수정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보면 최악의 형태로 가고 있다. 네.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도 매우 높은 수준에서 출발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중간에는 이제 선거에서도 이기기도 하고요. 그렇죠. 근데 마지막엔 아주 안 좋았죠. 예, 아주 안 좋습니다. 사실은 그 정권을 뺏기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때도 이제 직접적인 게 문재인 정부하고 더 비교할 수 있는 게 네. 그때 이제 IMF였습니다. 그렇죠. IMF. 그러니까 경제가 엄청 안 좋아졌고 집권 말기에 그러고 나서는 이제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으로 빠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정권 교체가 됐죠. 네. 예. 네. 이게 이제 앞서 말씀하신 대로 경제 상황. 근데 사실 문재인 정부도 보면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은 여전히 고집을 피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젠가 그저께 보면 김수현 정책실장 누가 그런 얘기하더군요. 장하성 떠나고 김수현 온 곳을 팥줄 소피하다가 검찰청 만났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원리주의자에 가까운 그 김수현 실장 또 그 영향을 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의 소득 주도 성장의 정책 기조는 전혀 바꿀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 액면으로 드러나는 것들은 국민들이 못 살겠다가 우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저도 이제 뭐 그 전에 네. 그 이명박 캠프서부터 청와대 있을 때 네네. 이렇게 여론이 물론 항상 좋지는 않죠. 네. 특히 이제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임기 초반에 네. 이제 미국에서 소고기를 수입하는데 뭐 광우병이네 아니네 이런 걸로 이제 상당히 고전을 하셨어요. 네. 근데 이제 그때마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의견이 갈립니다. 네. 주로 이제 강경파들이 득세하는데 이분들은 야 우리가 잘못한 거 없다. 네. 우리가 여기서 밀리면 끝까지 밀리니까 계속 가야 된다. 항상 그 논리죠. 예, 그 논리입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우리나라 대통령 지지율이 임기 초반에는 괜찮다가 나중에 쭉 떨어지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좀 예외적인 경우가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네,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 초반에 아주 안 좋았는데 네. 한번 좀 점프를 해요. 네. 그게 이제 광우병 지나고 뭐 2009년, 2010년 뭐 네. 이래서 하는데요. 그리고 그게 일정 정도 임기 중반전을 끌어갑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결과적으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정권 재창출을 하죠. 그 성공한 정부인 네, 거예요.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뭐 겸손하게 얘기하면 성공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실패하지는 않은 정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네. 가장 큰 차이가 있어요. 그 강경파들 이대로 그냥 가면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하고 네. 이걸로는 민심 수습이 안 됩니다. 좀 근본적인 이 전환을 해야 됩니다 할 때 이명박 정부는 그걸 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그 전에 이제 뭐 소고기 파동도 그렇지만 강부자다, 뭐 고소형이다 이 얘기 나올 때 본인이 이제 이렇게 그런 거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시고 네. 친서민 중도 실용 정책으로 다시 가셨어요. 네. 물론 그게 이제 얼마나 뭐 그 국민들의 마음을 다 얻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네. 최소한 이제 대통령이 국민들의 비판에 겸허하게 반성하고 네. 바꾸는 모습을 보였어요. 예.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현재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죠. 사실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2018년 초만 해도 거의 80% 예, 정도의 예. 지지율을 갖다 유지하다가 연말 되면서 50이 깨지고 40대로 들어섰죠. 예. 그러면서 그 당시 이게 곧 더 좀 추락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예측이 있었는데 요즘 흔히 시황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일단 이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의 특이점은 처음에 매우 높게 시작했지만 네. 특별한 악재가 없는데도 임기 초반 상황에서 무지하게 빨리 떨어졌어요. 네네. 예, 뭐 한 번 조사할 때마다 3%씩 떨어져서 네. 뭐 3달 만에 30%가 떨어지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요새는 또 이제 제가 우려하는 게 청와대에 있는 친구들이 네. 이제 이렇게 멈춘 것 같습니다. 아, 괜찮을 것 조금 같습니다. 정체죠. 예, 뭐, 예. 뭐 어디서는 조금 올라가기도 했다. 예, 뭐. 예. 그러니까 49%요 정도 선에서 떨어져서 대충 행보를 하고 있다. 네네.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예상할 때 전형적인 행보입니다. 왜냐하면 횡보 옆으로 가는 거. 예. 개걸음. 예, 근데 이 패턴이 왜 나타나냐면 네. 문재인 정부가 사실 출범한 지 2년이 안 됐어요. 1년 조금 더 지난 1년 겁니다. 한 10개월 됐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우리 국민들이 불쌍해 하신 거예요. 이게 저 정권이 마음에는 안 드는데 네. 임기 초반에 네. 정권이 중반도 안 넘어갔고 2년 차도 안 지났는데 대통령 지지율이 확 빠져버리면 예. 더 이상해질 거다 해서 국민들이 참아주는 거예요. 이것도 다른 정권들에서 항상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렇군요. 국민들이 봐주는 거예요. 임기 초반에 야 그나마 그래서 모두 이명박 정부가 다시 이제 반전한 데도 그렇고 다른 정부들도 보면 임기 중반 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버팁니다. 조금 미워도 다시 한번.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게 그래도 어쨌든 이분이 우리 대한민국을 끌고 가시는 분인데 네. 처참하게 몰락을 해버리면 이 죽두밥도 안 된다는 생각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임기 중반에는 대충 그 정도 행보를 갑니다. 행보로 가다가 이제 여기서 잘하면은 계속 뭐 행보나마 유지하는 예, 것이고 맞습니다. 못하면 떨어지는데.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딱 하나 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정체하다 멈췄느냐 딱 하나입니다. 뭐예요? 임기 초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국민들이 참아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예. 저는 사실은 그 조국 지난 연말이죠. 예. 조국 임종석 보면 김태우 사건 터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뭐 청와대 국회 운영위에 나오느니 마느니 뭐 그런 얘기 있었습니다만 지난 연말 12월 31일 당시 임종석 비서실장 또 조국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하면서 그때부터 조금 뭐랄까 분위기가 정체 국면으로 빠져든 것 같고 또 보면 마침 보니까 연초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하고 그 이후에 보면 뭐 기업인들 만나고 하면서 뭔가 보면 뭐 친기업 정책 뭐 친기업 행보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국민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워도 다시 한번 더 잘하나 보자라고 지켜보는 것 같은데 저는 최근에 보니까 좀 김태우 있죠, 신재민 있죠, 이게 좀 어물어물하는 가운데 손혜원 사건이 터졌어요. 이거 영향을 어떻게 줄 거로 보십니까? 일단 저는 그 지금 말씀하신 그 시점, 네. 작년 연말 이게 문재인 정부의 성패를 가르는데 네, 중요한 시점이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중요한 시점이었다는 건 뭐냐면 네, 그때 정말 국민들의 비판을 절절하게 받아들이고 네, 근본적으로 방향을 전환하면 이게 어느 정도 더 갈 수 있습니다. 네, 네. 근데 그렇게 하지는 않으신 거죠. 지금 청와대가 하는 패턴을 보면 한마디로 좀 상투적이다. 그러니까 그걸 정말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요거를 어떻게 하면 내가 모면하고 뭔가 바뀐 척을 할 수 있느냐. 그거 뭐 또 이제 청와대 정도 되는 참모들이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뭐 이제 경제 그렇다니까 행보를 하십시오. 경제 행보를 하시고요. 뭐 그리고 말도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렇게 조금 지저분한 얘기 김태훈이 뭐 손혜원 이런 거 다 이렇게 하시고 네. 이렇게 가십시오. 근데 국민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진정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네. 할 때하고 전환하는 척만 하고 실제 방향은 그대로 갔다 할 때는 경제에 나타나는 효과가 다르고요. 그렇죠. 국민들도 그거 다 보고 있는 겁니다. 예. 이게 사실 보면은 잠정 발표입니다만은 지난해 경제 성장률이 2.7% 그야말로 최근 한 10여 년 만에 최악 아닙니까? 예. 물론 보면 뭐 정부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 이거 뭐 1인당 퍼캐피타 GDP가 뭐 3만 1,000달러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체감할 수 있는 국민들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 그거를 이제 또 재는 게 있죠. 그러니까 네. 객관적인 경제. 근데 이제 이게 이런 거라고 보면 됩니다. 국민들이 네. 그건 이제 최악이죠. 경제가 나쁘고 경제에 뭐 3만 불이든 예를 들자면 내 1년 소득이 3천만 원이냐 3,100만 원이냐 200만 원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내 아들들이 취직을 했느냐 내 네. 애들이 그리고 내가 직장을 계속 다니거나 이 직장을 그만두더라도 내가 또 어디 갈 데가 있느냐 네. 이런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그 1인당 국민소득이 뭐 3천만 원이니 뭐 3,100만 원이보다 네. 실제로 취업률 네. 그리고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폐업률, 네. 매출 이런 게 이제 국민들한테 더 큰 영향을 줍니다. 그게 최악 아니에요 지금? 지금 최악입니다. 예. 역대 최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점은 분명히 국민들이 체감하는 또 보면 모든 경제 지표가 가리키는 그런 숫자에 있어서는 청년 취업률은 엉망진창인데 예. 어떤 통계를 보셨는지 아마 최근에 보면 단기 일자리들 예. 뭐 빈 강의실 물고기 뭐 이런 것으로 조금 반짝 한 부분 갖고 역대 최고의 청년 취업률을 자랑한다고 얘기하니 국민들로서는 복장을 뜯을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원래 이제 통계 자료라는 게 조금 복잡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거를 통계 전문가들은 다 알아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저번에 하신 얘기, 야 그래도 고용의 질이 좋아졌다. 그 얘기 딱 근거 하나입니다. 예를 들자면 직장에 취직한 사람들 중에 4대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이 늘어났다 이겁니다. 네. 그게 왜 늘어났습니까? 중앙일보에서 잘 보도했죠. 최저임금을 부담하기 힘든 자영업자들한테 야 내가 요 돈을 지원해 줄게. 근데 전제 조건이 4대 보험 가입입니다. 그래갖고 그 하는 그 외판원 고백했잖아요. 우리는 영업사원이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돈을 엄청 넣고 나면 거기 당연히 일정 부분 오르게 돼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이것도 이 분모가 있는데요. 네. 일자리를 가진 사람 중에 4대 보험을 가입한 사람들의 비율이에요. 네. 하나는 일자리를 가진 사람들이 확 줄어들었어요. 네. 그리고 4대 보험 가입한 사람 늘어났어요. 이걸 보면 고용의 질이 좋아진 거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 화법인데 그게 이제 어린애들도 뭐 그런 얘기를 믿지는 않죠. 국민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대한민국 최고의 여론조사 전문가, 통계 전문가 김장수 박사의 말씀입니다. 즉 분모는 작아졌고 왜? 취직한 사람이 줄어들고 예. 왜? 실업자가 많아졌어요. 분모는 작아졌고 분자, 취업한 사람 중에서 4대 보험 든 사람은 많아졌으니 당연히 보면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지상 낙원이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거 관련해서 꼭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야 그래도 일자리를 가진 사람들은 좋아진 거 아닙니까? 이해할 때 꼭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우리 반에 다니는 애들이 100명이에요. 네. 근데 어느 날 야 공부 못하는 애들 학교 오지 마. 네. 그래서 20명을 잘랐어요. 예. 그러고 나서 80명만 가지고 평균을 내면 성적이 올라갑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고용된 사람들이 괜찮다는 건 뭐냐면 지금 한계 상황에 있었던 자영업자들 거기에 알바하던 친구들이 일자리에서 밀려났어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부 못한 20명은 이제 학교 오지 마 이렇게 하는 학교 오지 겁니다. 마. 그 나머지 80명 가지고 평균을 쟀어요. 네. 당연히 수익이 오른 걸로 나타나죠. 최고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일자리에서 잘려나면서 네. 국가 통계 안 잡히기 시작한 네. 겁니다. 예. 참고로 좀 1인당 퍼캐피타 GDP 1인당 저 소득이 3만 1,000달러, 3만 달러 잡죠. 그럼 보통 2.5인 아닙니까 한 가구가? 그렇죠. 예. 그러면 약 국민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한 가구에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좀 1달러가 1,200원 정도 예, 되니까 예. 그럼 3만 달러, 뭐 3만 예. 9천만 원이 되는 사람들은 1년 수입이 한 가구당 9천만 원 되는 가구가 얼마나 될까요? 자, 우리가 보면 어떻게 보면 밖으로 남고 안으로 미친다. 예전에 보면 우리 일본을 가리켜서 예. 나라는 보면 잘 사는 듯한데 국민들은 가난하기 짝이 없다라는 얘기했습니다만은 그야말로 빚 좋은 개살구 정책 펴고 있는 것이 문재인 정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 요즘 이제 더 심각하게 논의가 되는 건데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근로자 전체가 네. 2천만 명 정도 됩니다. 2천만 되죠. 그 중에 딱 중간에 있는 사람은 소득 2천만 원입니다. 네. 2,400만 원 정도요. 네. 근데 우리나라 소득 불평등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근데 상위 10% 예. 여기 이제 대부분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민주노총에 속해 있어요. 이 중에 그렇죠.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 연봉이 1억이 넘습니다. 넘죠. 공무원은 평균 연봉이 6,200만 원입니다. 네. 그리고 공공기관은 7, 8천입니다. 그러니까 20%가 가져가는 목이 너무 크다 보니까 네. 밑에 있는 사람들은 더 어려워진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고 뭐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뭐 수출이나 이런 건 네. 괜찮은데 네. 왜 내가 사는 건 더 어렵고 예. 왜 애들 일자리는 안 생기냐. 네. 이 문제가 이 문제하고 직결돼 있어요. 예. 이거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네. OECD나 IMF에서 요새 계속 한국 관련 경제 보고서를 낼 때마다 이거 고치지 않으면 이 저성장, 네. 양극화, 청년들의 실업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 그 얘기만 싹 빼고, 예. 그러니까 이제 OECD에서는 그 얘기를 해요. 포용적 성장은 좋다. 네. 근데 그거 하려면 노동시장을 개혁해라. 그렇죠. 핵심이 그겁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근데 포용적 성장은 OECD에서 좋다고 했다. 요 얘기만 하시고 그거 하려면 노동시장 개혁하라는 얘기는 다 빼고 얘기를 하시니까. 예. 그러니까 뭐 요약하면 대통령도 국민들한테 정확한 진실을 얘기하지 않고 반쪽만 가지고 좀 호도하는 측면이 있고요. 네. 대통령한테 올라가는 보고도 대통령한테 유리한 얘기, 국민들을 호도하는 얘기만 반쪽만 가려져서 올라가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결론적으로 말하면 몇 년 전에 우리 한참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우리나라 영화 중에 설국열차라고 있죠. 예. 그 설국열차, 앞열차, 뒷열차 열량인데 앞에 10%가 예. 갖고 가는 목이 너무 크다 보니까 예. 2호차부터 뒤에 저 10호차까지 너무 춥습니다. 자, 그러나 이런 얘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핵심은 경제 아닙니까? 결국 예. 문재인 대통령 보면 제발 좀 주변의 전문가들 전 세계 IMF, OECD 등에서 이런저런 권유할 때 노동개혁에 좀 나서십시오. 그러면은 본인은 자기의 지지층인 민주노총으로부터 잠시 욕을 좀 먹을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국민들로부터는 오히려 따뜻한 박수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예, 맞습니다. 자, 오늘 김장수 박사님 모시고 많은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